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줄 주식오락관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네,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이 미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붙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우리 시장도 오늘 올라줬습니다. 이 국내 시장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앞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선방을 하고 또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이 재개가 되는 등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은 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에 훈풍이 불면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넷플릭스가 2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K 콘텐츠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트코인도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오늘 또 특히 금융주가 일제히 올라가기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긴 했지만 시장이 이렇게 반등할 때일수록 반등할 때를 기다렸던 이런 진주 같은 종목과 전략이 정말로 중요한 때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전문가님을 모셔왔습니다. 원래 금요일에만 나오는 남자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수요일에 모셔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의 남자가 될 아더 전문가님과 1시간 방송해볼 텐데요. 저희 방송은 1시간이고요.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아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이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가져다 대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더 전문가님의 수익률은 과연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더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더 전문가님 길게 보지도 않겠습니다. 딱 일주일간의 수익 종목 대표만 선별을 했는데요. 당일 수익 실현한 종목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종목들은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당일로 수익 실현을 한 종목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적지도 않은데요. 평균 두 자릿수는 가뿐히 넘기는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단타로 확실한 수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한가 골라 잡는 전문가인데요. 이번 주에만 상한가 종목을 3종목이나 잡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불기둥을 볼 수 있는 진주 같은 종목들과 함께 이 아더 전문가님의 사세요, 파세요 이런 정확한 매수 매도 신호까지 완벽하게 받아서 여러분은 그대로 버튼 클릭만 하시면 이런 수익률을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건 이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런 수익률을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공략주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필살기 종목도 있죠. 오늘도 전문가님이 이 2종목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챙겨보시면서 이런 진주 같은 종목 2종목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의 든든한 리더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을 책임지던 금요일의 남자 아더 전문가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이렇게 나왔더니 금요일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2번 찾아뵙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지난 금요일 방송을 하고 지금 3거래일 만에 다시 출연을 했는데 그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황 체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의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띠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대가 3.11%대 상승을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에 우리 증시도 좀 큰 폭으로 상승해 주지 않을까 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은 상승하지 못한 그런 좀 답답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하루였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선방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서 지금 2분기까지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97만 명이 이제 가입자가 탈퇴를 하면서 실적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떨치고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선방을 했다라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3분기에는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더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런 호실적 속에 시간에 7%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OTT 관련주들도 오늘 장중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넷플릭스 우려와 달리 호실적으로 실적 선방을 한 그러한 뉴스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만에 비트코인이요. 2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동안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소비 심리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심리 이러한 것들이 모두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간만에 비트코인이 23,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에 대한 위축되어 있던 심리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고 거기에 금융주까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미국의 옐런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LG화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의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구나, 그리고 LG화학을 방문했구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왜 미국의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재무장관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LG화학을 방문했을까라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앞서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어디를 먼저 들렸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택의 삼성 파운드리 공장을 방문을 했죠. 이번에 옐런 재무부 장관은 어디를? LG화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유의 깊게 봤을까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배터리 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리튬의 양은 얼마나 되느냐, 충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미국의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한 2차 전지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이러한 어떤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가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기후 대응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냐를 검토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후 대응입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국책 사업으로 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어떠한 결론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뒤에서 푸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보니 국가 비상사태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 볼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들을 두고 봐야 될지 이 두 뉴스만으로도 앞으로 흘러가는 정세 시장을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3거래일 만에 다시 찾아온 제가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 수익률을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3거래일 만에 월요일 날 세종메디칼 당일
수익을 실현을 했죠. 7.75%. 그다음에 오늘입니다. 알로이스.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넷플릭스 관련해서 국내 OTT 관련주도 상승을 했다. 그 안에서 10.67%의 수익률을 오늘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런 수익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러한 수익률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올린 수익 리뷰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 메디칼,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GMP 인증, ISO 인증, 그 다음에 유럽의 CE, 일본의 JFDA 인증까지 취득을 한 기업이에요. 자, 복강경 수술과 관련해서 80건 이상의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죠. 제넨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뉴스가 또 떴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 현대사료 카나리아 바이오의 모 회사인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세종 메디칼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을 하면서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9,000명이 18,000명이 3만 명, 그리고 지금은 7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두고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 메디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당일 수익 실현을 해서 이 꼭대기에서 팔아서 수익을 챙긴 종목이 바로 이 세종 메디칼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세종 메디칼 분봉으로 잠깐 보자면 여기에서 진입을 해가지고요. 진입을 해서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저희는 매도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주가가 약간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정확하게 1시 35분에 세종 메디칼 분할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신호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 기분 좋게 수익 얻어갑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계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수익률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왕주린이님, 왕주린이라고 하셨는데 잘 따라오셔가지고 7%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계시고요. 우리 빨강이 조아님 역시 열심히 수익률 챙겨가고 계십니다. 최고 수익률 10.97%까지 올린 종목이 바로 이 세종 메디칼이라고 하는 종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오늘이죠. 오늘 이 알로이스라고 하는 종목으로 또 10%대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OTT 내재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이 기업이 며칠 전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로? CJ ENM의 OTT 티빙과 KT의 OTT 시즌이 흡수 합병이 된다라는 뉴스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바로 알로이스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이 합병을 통해서 콘텐츠 경쟁력과 통신의 결합으로 전방위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넷플릭스 2분기 실적 선방으로 인해서 기존에 1분기와 2분기에 걸쳐서 200만이라고 하는 탈퇴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97만 명에 그치면서 거기에 수익률은 오히려 증가를 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자, 이 뉴스로 인해서 국내 OTT 관련주들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 알로이스로 이렇게 10%에 달하는 수익률을 안겨드렸어요. 오늘 거래 내역입니다. 오늘 거래 내역인데요. 자, 제가 분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 타점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점심시간 중에 상승을 할까봐 제가 정확하게 매도하는 가격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정가를 제시를 해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지정가를 찍고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제가 12시 37분에 알로이드 지정가 매도 체결되었습니다라고 신호를 드렸어요.
9.33% 공식적으로 수익률이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보 주린이님, 생주생님 이렇게 수익 챙겨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률, 클림튼님도 수익 가져가셨고요. 돈바가지님까지 해서 최고 9.21%의 수익을 챙겨가신 종목이 오늘 알로이스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챙겨가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7시의 여신 바로 엠솔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더 전문가님과 이 자리에서 바로 엊그제 봤는데 또 며칠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오셨는데요. 이 수익률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더 전문가님 진짜 제대로 실력 발휘하시는 중인데요. 길게도 안 보고요. 딱 일주일간의 수익 종목 대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당일 수익이라고 적혀 있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오늘 당일로 수익 실현한 종목들입니다. 수익률도 당연히 평균 2자릿수는 가뿐히 또 넘기시는데요. 이렇게 단타로 확실한 수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상한가 골라 잡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만 상한가 종목을 3종목이나 또 잡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불기둥을 뿜어낼 수 있는 진주 같은 종목들과 함께 전문가님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신호까지 여러분 확실히 받으시면요. 이런 수익률을 여러분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챙겨가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건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알려드리니까요. 함께 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면 바로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번 주 남은 시장 대응을 이 전문가님과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매일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공략주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에서 드리는 공략주도 따로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전문가님이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섹터에서 2종목을 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완전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종목명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힌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이 종목들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더 전문가님의 이 섹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많은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좀 전에 시황 체크를 하면서 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뉴스 안에 제가 오늘 집중해 봐야 될 섹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뭐죠?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인데요. 언제? 1880년대, 1884년도 요때의 지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산업화 이전이죠. 산업화 이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금 붉은색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거의 140년 가량이 지난 사이에 10년당 0.2도씨의 기온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온 상승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전 세계 CO2 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장이 가동이 되고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온난화를 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탄소 배출 절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배출을 절하해서 지구의 기온을 낮춰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분별로 CO2 배출량의 비중을 보니까요. 에너지, 전력, 열 생산의 51%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의 28%, 그리고 산업과 가정에서 이렇게 각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시죠? 이 녀석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자, 북극의 빙하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해수면은 올라가면서 섬들이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수상 도시도 이제는 향후 우리가 관광지로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들이 바로 현재 에너지 생산과 CO2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석탄이 가장 많은 CO2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내려가면서 가스,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이 가장 적은 상황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발전 원별 석탄, 석유, LNG,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자, 요거만 봐도 이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러한 시장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에너지의 시장 순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석유 생산량 최고 국가 중에 2위 바로 러시아, 그 다음 천연가스 2위 러시아, 그리고 석탄은 6위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유럽에 공급을 한 해 만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세계는 지금 에너지와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신재생이라고 하는 에너지죠. 자, 그래서 국가별로 EU 국가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핀란드를 비롯해서 불가리, 슬로바키아, 독일에 이르기까지 이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천연가스는 약 41%, 석탄은 42%, 원유는 25%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이걸 가지고 무기 삼아서 서방 국가들을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요, 2030년까지 3천억 원, 3천억 유로, 우리 한국 돈으로는 400조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40%에서 45%, 그리고 소비 감축을 9%에서 13%까지 늘려 나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러시아 전쟁 후에 독일의 풍력 확대 계획은 이렇게 증가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태양광 확대 계획도 이렇게 증가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이렇게 늘려 나간다라고 하는 계획을 EU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와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섹터들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많은 sek터가 있습니다. 풍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있죠. 자, 전 세계적인 움직임의 RE1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RE100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그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력을 사용할 때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겠다. 석탄, 석유를 사용한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발적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확률을 볼게요. 세계 평균 10.3%, 덴마크가 가장 높고요. 스페인, 꼴찌가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자, 꼴찌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약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 폭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 여러분들이 많은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 이렇게 RE100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익는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로고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아직까지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삼성도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거 한 가지.
RE100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발생된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일반 전기보다 비싼 가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요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 비싼 돈을 내가면서 그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서 쓸까요? 아니면 직접 만들까요? 이런 것도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022년도에 걸쳐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지금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LG이노텍이 가입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LG이노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입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섹터는 바로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태양광 지금 보시면 43% 증가를 합니다. 600기가와트까지 설치량을 늘리겠대요.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의 추이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16.9% 언제까지 2030년까지 이렇게 급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섹터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을 좀 보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인곳을 만들고요. 웨이퍼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태양 전지를 만드는 태양광 모듈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만 태양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력을 축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ESS라고 그러죠. 인버터의 그 전력을 축적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버튼이 눌려졌네요. 자, 중국이 이 태양광을 모두 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밸류체인의 가장 중요한 아까 폴리실리콘 몇 프로? 63%. 그 다음 인곳의 95%를 중국이, 그리고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웨이퍼의 97%를 중국이, 셀도 79%. 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중국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기업들이 지금 태양광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자, 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 중 이 폴리실리콘과 연관되어 있는 이 OCI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한화솔루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태양광 셀과 모듈, 패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연관이 되어서 이 중국 제품에 대한 규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없어져요. 자, 근데 이 전기차를 단순히 전기만으로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달리면서 낮에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새로운 기술이 뭐냐? 바로 페로브스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폴리실리콘을 이용한 태양광 패널. 자, 여기 보이시죠? 천장에 건물의 지붕,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밭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태양광을 모았어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용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부피도 줄어들고요. 생산 단가도 줄어들어요. 바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이 소재가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자동차 천장, 그 다음 건물 외벽에까지 설치를 해서 태양광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건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 있고 상용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광 관련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폴리실리콘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필살기 종목
태양 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 핵심 소재 관련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기업은요 국내 사업을 모두 접고 해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미국 강제 노동으로 만든 원료 안 쓴다. 무슨 얘기예요? 중국 신장 위구르, 거기에서 위구르 소수민족을 상대로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 만들어낸 중국산 제품 안 쓰겠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자, 올해 영업이익만 8,800억 규모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순도 땡땡땡땡땡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자, 이 기업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을 봐야 된다면 이 기업의 이름은 무엇일지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의 여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게요, 엠솔님. 네, 7시의 여신입니다. 네, 아더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첫 번째 이 필살기 종목은요. 이 고심하고 고심에서 이 가져와주신 태양광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태양 전지와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 소재에 관련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국내 사업을 접고 이제는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실적도 어마어마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땡땡땡땡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종목도 제가 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과 대화하면서 종목명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오늘은요, 전문가님의 성격과 성향 이런 걸 좀 파헤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벌써부터 긴장이 되네. 왜 꼭 제 성향을 파악을 하시려고 이렇게 파헤치시나요? 너무 좋아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 혈액형 이런 걸로 좀 따졌거든요. 예, 제가 예. 전문가님의 혈액형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딱 보니까 O형. 땡.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A형? 땡. 아니에요? A, B형? 이제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혈액형 50대 50이잖아요. 혈액형이 뭐예요, 전문가님? 저 A병입니다. A, B형이에요? 네. 제가 혈액형을 좀 잘 맞추는데 딱 O형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제가 A병이라고 그러면 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님? 글쎄요, A형의 성향도 B형의 성향도 아닌 어. AB형의 특징이 어. 있을 텐데 다들 그 AB형의 특징 같아 보이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A형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보 아니면 천재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O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둥글둥글한 성격에 좀 유연하고 뭐 이런 성격일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AB형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필을 좀 해주세요. AB형 이런 사람이다. 글쎄요, 제가 뭐 A병을 대표할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제가 왜 A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혈액형이 A병인 것 같고 네.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A형 성격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A형이신 분들 굉장히 섭섭하시겠어요. 아니요, 제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거죠. 제 성격이. 네, 좋아요. 자, 그러면요. 네. 전문가님 MBTI 아세요? 예.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한다는 그 성향을 알파벳 4개로 표현하는 네네네. 건데 전문가님 혹시 검사해 보셨어요? 해봤어요. 그래요?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하나, E예요, I예요?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외향적이죠. 그렇구나. 전문가님 그럼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전문가님 MBTI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전문가님은 CUTE, 큐트예요. 귀여우시니까. 야, 오늘도 당황하게 네, 오늘 MBTI 제가 만드시는군요. 큐트라고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 전문가님의 성격 유형 테스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어떤 혈액형을 좋아한다고 했죠? O형. O형을 좋아한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요. 제가 전문가님의 MBTI는 뭐라고 했죠? 큐트? 큐트. 큐트의 첫 번째 알파벳 글자가 뭐죠? C? 이건가요? 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잠깐. 이거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혈액형과 이 큐트의 스펠링을 합치면 뭐죠, 전문가님?
대답 안 할래요. 네, 마지막 단어는요, 솔직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에서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요. 정확한 종목명보다 더 중요한 전문가님의 정확한 신호, 매수매도 신호도 전문가님이 직접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노란톡에 입장해 계셔서 이 정확한 신호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수익 실현까지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종목명은 거의 다 나간 것 같고요. 이제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셨을 텐데 이 종목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 매수하는 타이밍과 매도하는 타이밍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태양광만 보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신재생의 쌍두마차 풍력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풍력에너지의 성장 예상치를 좀 볼 건데요. 마찬가지 기대 이상으로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시장이 지금 중국을 제외한 상황에서 2030년까지 지금 현재 2022년 5.5포인트에서 34.3포인트까지 6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평균 9.6%, 해상풍력은 연평균 25% 성장을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풍력 에너지 또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상풍력 지금 미 북동부 연안주에는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를 만들 예정이고요. 10년 내 완공 시에는 투자 금액의 30%를 공제해 준다라는 국가 정책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일본 또한 그리고 우리 한국 또한 12기가와트 정도, 타이완은 20기가와트 이렇게 각 나라별로 해상 풍력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유럽의 수요 확대 가속화가 굉장히 크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공급 단기간 확대 목표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에 대한 목표량 또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육상 풍력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유럽 땅덩어리 넓죠.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달리다 보면 이 풍력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가도 지금 풍력 발전 장치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은 육상 풍력을 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풀어서 풍력 발전에 또 힘을 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유럽에서는 이 풍력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겠죠. 바람도 많이 붑니다. 땅덩어리도 넓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전력이 절로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풍력 에너지 우리나라는요. 지난 정부에 퇴행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퇴행을 했어요. 좀 이건 안타까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량은 최악이었고요.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해서 원전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면서 이제 해상 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탈원전을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 참여하기로 열심히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러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상풍력 발전인데요. 자, 밸류체인을 보면 크게 타워와 그리고 하부 구조물 그리고 부품, 바로 여기
터빈 모터 쪽으로 블레이드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여기 뭐 타워 같은 경우는 CS 윈드, 동국 SNC, 스페코, 유니슨 등이 있고요. 하부 구조물은 삼강, MNT, 그다음에 세진중공업, 세아제강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S 베어링이라든가 KPF 있는데요. 이 종목들 보시면 오늘 다 상승 추세를 보여준 종목들이에요. 왜? 옐런 재무장관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2차 전지 뜨고 거기에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풍력타워의 시장 8조에서 16조 2배 뜁니다. 현재 100개 수준의 기업밖에 없고요. 하부 구조는 4조에서 25조. 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종목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이에요. 풍력발전업체입니다. 자, 핵심 품목 땡땡땡땡을 자체 기술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 매출의 90%가 미국향이에요. 자, 그리고 미국향이라는 거에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관세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열심히 시청하실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섹터를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이름은 무엇인지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솔님. 네, 엠솔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두 번째 방송 필살기 종목을 보기 전에 이 아더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를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더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아더 전문가님의 딱 일주일간의 수익 종목 대표만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일주일인데도 어마어마하죠. 이 당일 수익이라고 적혀있는 종목들은 모두 다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당일로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고요. 이렇게 단타로 확실하게 수익을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한가 골라 잡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만 상한가 종목을 3종목이나 잡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진주 같은 종목들과 함께 전문가님의 매수 매도, 정확한 신호까지 받아가시면 여러분도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실 텐데요. 이 모든 건 무료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이 직접 알려드리니까요. 함께 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뽑아오시는 방송 공략주도 너무 중요하겠죠. 제가 이 두 번째 종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력에너지 관련주로 풍력 발전 업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핵심 품목 땡땡땡땡을 자체적으로 기술 생산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매출의 90%가 미국 향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의 관세가 인하가 되면서 수혜주로 두각을 나타낼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종목으로 확실하게 가져가야겠죠. 이 종목명은 뭔지 전문가님과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웃고 계시면 어떡해요? 또 긴장이 돼서. 긴장하지 마세요. 짧게 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전문가님 경험 중에서 나 이거는 진짜 자랑하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자랑하고 싶은가요? 네. 자랑하고 TV에 나오는 게 자랑일 수도 그렇죠. 이것도 있고. 뭐 자랑일 수가 있죠. 네, TV에 나온 반응은 어떠세요, 주변에? 잘생겼다 이런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에요,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 잘한다, 잘한다, 멋있다. 점점 나아진다. 처음엔 좀 어색했나 봐요. 그래요? 저도 긴장을 많이 했었고. 요즘에 또 막 깜찍함까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제가요? 네. 설마. 그런 의견은 또 없어요? 네. 그러면요, 전문가님은 인생에서 좀 운이 좋으신 편인가요? 예, 저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아니요, 그런 그런 헛된 건 꿈은 아니에요? 꾸지 않습니다. 그런 헛된 꿈은 꾸지 않아요? 네. 그럼 주식을 잘하시니까 그게 로또이긴 한데 어. 저는 따로 로또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주식으로 나는 큰 수익을 내겠다. 그렇죠. 로또는 필요 없다. 그럼요. 대박이네요, 진짜.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대박이니까 생각이 나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대박이네 있잖아요. 아시죠? TV를 잘 안 봐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박이네. 그 대박이네 있잖아요. 예, 슈돌. 대박이네. 그 아기의 이름이 대박이라고 이제 별명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대박이네 아빠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니, 모른다니까요. 모르세요? 네. 그 축구 선수 있는데 축구 선수가 한둘인가요? 축구 선수의 그 대박이네 아빠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시청자 아니. 여러분 슈퍼맨 전문가님이 지금 헛웃음을 치고 계시는데요.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대박이네의 아빠가 오늘 이 두 번째 종목의 힌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요. 정확한 종목명 당연히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요.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의 정확한 신호도 이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니까요. 함께 하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가져다 대면 바로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이번 주 시장 대응을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아더 전문가님의 마지막 강의를 부탁드려 볼게요. 예, 제가 늘 투자의 기본 3원칙 중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라고 판단이 된다 한들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예, 중요한 포인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에만 해도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하루 10%, 그다음 월요일 당일 7%가 넘는 이러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동안 말씀드렸죠. 우리 엠솔님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3원칙에 근거해서 그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그 기업의 기술적인 분석까지 해서 언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정확한 매도 타점에 매도를 하지 못한다면 내 종목은 결국 수익을 내는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인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란 스머프들이 뛰어노는 그런 계좌를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 노란톡방에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수익률 가져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키워드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런 수익률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야기를 좀 잠깐 강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주식. 두 번째, 나쁘지 않은 주식. 그리고 사면 안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야 될까요? 안전한 주식일까요? 나쁘지 않은 주식일까요? 사면 안 되는 주식일까요? 이건 당연히 배제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나쁘지 않은 주식과 안전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은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도 또는 상폐할 만한 주식, 부채가 많은 기업은 일단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채가 언제 되돌아와서 이 기업의 상폐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돼요. 빚이 많은 주식, 부채 비율이 높은 것, 이런 거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공시를 찾아보고 또 그 안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다 일일이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지 않고 남이 간다니까 카더라 통신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규모가 작은 주식, 시총 1,000억 원 미만.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주식들이 움직입니까? 몇백억 원짜리 주식들이 급등락을 하고 들어와 손짓을 하죠. 자, 마치 저 종목이 갈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자, 이러한 기본 원칙들 모르겠다,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저와 함께 이러한 수익률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더 전문가님과 1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수요일에 남자가 돼서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